시계를 세월호 출발 시점으로 돌려보겠습니다. 9시 40분에서 50분경 구조대가 본격적인 구조 작업을 시작했고 해수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가동됐습니다. 네, 17일 오전 해경은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선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야속하게도 기상이 악화되었고 구조 수색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수색 작업이 재개됐고 안타깝게도 사망자 수만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은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이 와중에 4월 19일 오전 2시 20분경 선장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이후 선장이 근무 시간 중 침실에 들어간 걸로 밝혀져 충격을 주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선체 유리창을 깨고 처음으로 선체에 진입했습니다. 객실에 진입하면서 시신을 잇따라 발견하기 시작했고요. 오전 11시 실종자 가족들의 DNA 채취가 진행됐고 이날 전해진 또 다른 비보는 온 국민을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승객 구조에 나섰던 대조영 함의 해군병사 한 명이 구조 작업 중 사고로 인해 끝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날 집계된 자원봉사자 수가 5,000명을 돌파했고 오후 11시 정부는 경기 안산과 전남 진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네, 이후에 정몽준 의원이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섰죠. 네, 아들 정 씨의 발언이 논란이 일자 정몽준 의원은 21일 오전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 막내 아들의 철없는 행동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아버지로서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저희 아이도 반성하고 근신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2003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사고가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이 사고 안에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사연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참사에도 안타까운 사연들이 존재해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호일 기자,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네, 먼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학생들을 대피시키며 승무원의 책임을 다하고 숨진 고 박지영 씨. 이제 고작 22살이었던 이 막내 승무원은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승객들의 대피를 돕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한 생존 학생은 사고 당시 언니는 너희들을 다 구하고 나중에 나갈게 라고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고인이 모교인 수원과학대에서 명예졸업장을 받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원과학대학교는 고인이 평소에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주위 사람들에게 표현했었고 같이 입학했던 동기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어 명예졸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박지영 씨는 2011년 수원과학대 산업경영학과에 입학, 2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가정 형편 때문에 휴학한 뒤 청해진 해운사에 입사해 승무원으로 일해왔었는데요. 현재 승무원 박지영 씨를 의사자로 지정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자는 네티즌 10만 명의 청원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진도에서 케밥 봉사하셨던 터키분들이 일하는 식당이 강남역 근처 파샤라고 한다.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그 마음씨가 고마워. 다음에 꼭 한번 들려야겠다 라고 의견 남겨주셨고요. 현장에서 여러 사람의 항의를 받고 철수했다는 소식에 괜스레 그분들한테 미안해지더군요. 마음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봅니다. 라며 이 터키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여기저기서 여론을 통제하고 억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으로 한심합니다. 감정은 표현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분노와 슬픔, 억울함과 원망을 말로 풀어놓게 놔두세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말길이 막히면 다음엔 행동이거든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이 사건으로 사회와 구조를 불신하는 자력구조의 인생관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질 거라 걱정하는 글들도 보이던데 그게 뭐 특별한 일이겠나. 지금의 어른들이 이미 그런 사람들이지 않은가. 우리를 닮은 다음 세대가 등장하는 것 뿐이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의견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대형 사고가 터지면 단지 과거의 기억에서 비교만을 위해 또 세월호 얘기를 하겠지. 바로 이것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방식이다. 호들갑을 떨면 뭐하나 호수에 퍼진 동심원이 사라지면 그뿐이라며 자조 섞인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소방관은 불이 다 꺼진 다음에 사람을 구하는가? 재난 현장은 늘 악조건이다. 그렇지 않다면 재난이니 구조라는 말조차 불필요하다. 9.11 사태에서 미국 소방관들은 근무 규칙을 어긴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우리 사회는 무엇을 믿으라고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사후 대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개인적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생존한 학생들 다음과 같이 심리적 안정을 찾게 해주세요. 절대 혼자 두지 말고 가족이 함께 해주세요.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할 경우 괜찮다고 해주시고 꼭 안아줍시다 하셨습니다. 너무 진심이다 보면 말이 많아질 수도 있고 나 울고 있다고 광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아냥도 규탄도 착한 척도 나쁜 척도 듣고 싶지 않다. 그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진짜 어른스러운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혼자 생각해 보았으면 소망한다 라고 의견 남겨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다음 의견으로는 무능한 장관급 등을 임명한 건 바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잘못이 아닌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수습된 후에 책임 소재를 따져 고위직에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다음 일단 수습 시까지는 지켜봐 달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근데 그 말을 왜 못하는지 하며 답답해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된 학생들이 손에 학생증을 쥐고 있었다는 글, 가슴을 울린다. 마지막까지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다 순간 체념하며 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때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만으로도 가슴 아프다. 다음 생엔 부디 좋은 곳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길이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선장을 비롯해 가장 먼저 탈출한 세월호 승무원들에게 온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탑승객에 대한 서비스 총괄 업무를 담당했다는 양대홍 씨. 유족인 그의 부인과의 인터뷰에서 고인의 마지막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10시 3분경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다. 배가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통장에 돈이 있으니 애들 등록금 하라고. 상황이 어떠냐고 했더니 애들 구하러 가야 한다. 그리고 끊겼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전화나 문자를 해도 받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냥 애들을 구할 생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았고 탈출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아내와 통화했던 16일 오전 10시 3분에는 이미 배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기울어져 있을 때입니다. 양 사무장은 아내와 두 아들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며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전화를 끊었다고 하네요. 유가족들은 고인이 평소 남을 아낄 줄 알고 사명감이 투철했다면서 먼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해 눈시울을 적시는 모습을 보여 탑승객의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누리꾼 의견 만나보시죠. 정말 자신의 목숨보다는 다른 학생들을 위해 다시 그 위험 속으로 뛰어든 용기. 이런 분들을 어찌 있겠습니까? 정말 눈물이 나네요. 라고 남겨주신 분도 있고요. 잊지 않을게요. 그 용기. 저희가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분들이 있기에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으로 정말 쓰라린 아픔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네요. 솔직히 제가 저 상황이었더라면 정말 내 목숨만은 뒤로 한 채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먼저 구하려고 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을 구하고 본인은 배에 남아 희생된 고 남윤철 교사에 대한 추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79년생, 올해 나이 36인 고 남윤철 교사는 사고 당시 본인의 몸도 가누기 힘들 만큼 기울어진 배 안에서 난간에 매달린 채 학생들에게 일일이 구명조끼를 던져주며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애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학생들에게 침착하라고 다독인 뒤 아이들을 탈출구로 내보내려고 노력했고 아이들이 있는 선실로 다시 돌아와 학생들을 비상구 쪽으로 인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가 구한 학생들은 20명 남짓. 정작 남교사는 사고 이튿날인 17일 오전 세월호 후미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돼 모두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가 나온 청주 신흥고등학교 총동문회 SNS에는 우리 동문의 의로운 죽음을 받들자 편히 쉬시길, 학생 20명을 구하고 심지어 자신의 구명조끼까지 학생에게 벗어주다니, 모교의 슬픔이다, 후배님 영면하시길 등의 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의 후배인 청주 신흥고등학교 학생들은 21일 추모식을 가졌는데요. 남교사의 청주 대성초등학교 은사도 제자를 잃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윤철 교사의 초등학교 스승으로 알려진 이현호 씨는 SNS에 훌륭한 나의 제자 남윤철 선생님으로 시작하는 한 편의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망자 명단을 보던 중 낯익은 이름이 있어 확인을 해보니 25년 전 청주 대성초등학교 재임 시절 제자였던 윤철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눈물이나 수업을 하기도 어려웠다. 어린 시절 명랑하고 공부도 잘하고 의리 있는 학생이었는데 선생님이 되어서도 반 학생들을 구하고 본인은 안타까운 죽음을 택한 훌륭한 이 시대의 스승.
제자이기에 앞서 정말 존경스러운 선생님이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남윤철 교사의 시신은 지난 20일 청주 목련공원에 화장된 뒤 충북 청원군 가덕면 청주교 공원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네, 댓글 보겠습니다. 기사만 읽어도 고인의 절절한 마음이 전해지는 듯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기사 읽기가 힘들 정도네요. 교사의 바른 모습을 보여준 고인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다음 분은 선생님, 우리도 당신이 가신 바른 길, 그 길 따라 살겠습니다. 고맙고 미안합니다. 남겨주셨고요. 남윤철 선생님, 그동안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배려 죽어서도 기억하겠습니다. 부디 천국이 있다면 맘 편히 있어주세요. 존경하는 선생님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첫 제자들과 마지막 여행을 한 교사도 있었습니다. 올해 25살인 최혜정 교사. 대학 재학 중 임용시험에 합격한 최 교사는 지난해 동국대 역사교육과를 수석 졸업한 뒤 안산단원고 2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 씨는 급박한 사고 상황에서도 SNS 메시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희부터 나가고 선생님 나갈게 라고 전하며 학생들을 안심시키고 구출에 전념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막 2년차 교사가 된 최 씨는 1학년 때부터 같은 학생들의 담임을 맡아왔고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혜정 씨의 발인은 19일 오전 8시 50분께 경기 안산 제1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이날 장례식장에는 최 씨의 유가족과 제자 등 100여 명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고 최 씨의 어머니는 양쪽에서 가족들에게 부축받아 나오며 목 놓아 울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최 씨의 유족들은 세 남매의 장녀로 집안의 기둥이었다며 자랑스러웠는데 딸을 데려간 하늘이 원망스럽다며 애도했습니다. 고인은 수원 연화장에서 화장된 후 경기도 화성시 효원 납골공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네, 한편 단원고등학교 강민규 교감의 사망 또한 큰 충격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여객선 세월호에는 단원고 강민규 교감과 교사 13명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요. 이 중 강 교감과 김모, 이모 교사 등 3명은 현장에서 구조됐고 3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8명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에도 제자들과 승객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교감은 이번 수학여행의 책임자로서 2학년 학생 325명의 지도 감독자로 탑승했습니다. 그는 여객선 침몰 당시 빨리 나와라, 이쪽 나와라라고 소리치는 등 학생 구조 활동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병인 저혈압이 순간적으로 발병하면서 잠시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누군가에게 구조돼 헬기를 타고 있었다고 주변에 얘기했습니다. 구조된 뒤 학생들에게 가야 한다며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단원고 강교감은 구조 이틀 후인 18일 오후 진도체육관 뒷산의 소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교감은 편지지 2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고 혼자 살기에는 힘이 벅차다. 가족과 학교, 학생, 교육청, 학부모 모두에게 미안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 내가 수학여행을 추진했다. 내 몸뚱이를 불살라 침몰지역에 뿌려달라고 남겼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라고 쓰여 있었고요. 강교감은 제자를 버려두고 혼자만 살아나온 죄인이 돼 괴롭다고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특히 17일 밤 11시쯤 진도체육관에서 김진명 교장과 교사들이 체육관 단상에 올라 부모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교감인 자신을 찾는 광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김 교장은 강교감에 대해 평소 말이 없으면서도 책임감이 강하고 무슨 일이든 솔선수범하는 헌신적인 성격이었다며 혼자 살아나온 죄인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걱정 말라고 다독이곤 했는데 안타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 없어져야 할 것들은 뻔뻔스럽게 살겠다고 더욱 세상을 밝게 만들어야 할 사람들은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요상한 세상이로다 하고 글을 남겨주셨고요. 삼가 강민규 선생님의 명복을 애통한 마음으로 빕니다.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며 생을 마감하신 것에 대하여 노인께서는 진정 스승님이셨습니다. 제한 목숨 살자고 본분을 망각한 선장과 승무원들, 세상 고개 들고 어찌 살런가 물어봅니다. 다시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목숨까지는 버리시지는 말았어야 했습니다. 강민규 교감 선생님 하고 남겨주셨고요. 이것도 인재의 연속이다. 교감은 공황장애를 겪고 있었을 텐데 지옥 같은 절규 체육관 속에 있게 하면 어찌 되겠나. 한 사람의 작은 것까지도 보살필 줄 아는 깊이가 정부에는 없는 것 같다. 그저 울어주고 장비 동원하고 지혜로운 구조는 없고 잠수부나 들락날락하게 하고 체육관에 있는 교사들도 심리치료 병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 사람들도 위험하다. 정신폐해로 공황증을 겪으며 살게 될까 걱정입니다. 제발 구조 방법 좀 제대로 하시고 차후에는 실전 연습을 해야 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이유도 모른 채 죽은 사회적 충격이 워낙 큰 사건이라 이분 말고도 자살고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사건에서 단지 살아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 교직원, 학부형, 청소년층 등 자살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언론을 비롯한 사회 각 단체는 관심을 가지고 2차, 3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 정말 걱정이 태산이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입니다. 자살이 모든 것을 덮어주고 끝내주는 게 아닌데 남은 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려 삶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고인의 명복을 빌며 먼저 간 제자들 전부 찾아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제발 제발 진정 우리 모두 냉철해지자. 이분도 피해자다. 사고 당하고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신 분이다. 사고 충격과 제자들을 잃었고 자신을 책망하는 사회적 시선에 자신을 책망하며 또 하나의 불상사를 발생시키고 말았다. 정부는 사고 당사자와 보호자들의 적절한 체크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갈팡질팡 할 때가 아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진도 여객선 침몰 희생자인 단원고 2학년 정차훈 군은
친구를 구하려고 몸을 던졌다가 끝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차훈 군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 친구에게 건넸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지만 결국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정 군은 평소 부모님의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는 모범생이었으며 검도 3단 유단자로 대학 체육학과에 진학하는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특히 덩치가 커 웅이로 불리던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친구들을 잘 챙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었습니다. 세월호에서 성인용 구명조끼에 쌓인 채 극적으로 구조된 6살 권지연 양. 많은 승객들의 도움으로 구조된 권 양은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로 이사를 가던 중 부모님과 1살 많은 오빠와 함께 배를 탔지만 구조된 건 권 양뿐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는 오빠가 구명조끼를 입혀줬다고 해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요. 권양의 어머니 한윤지 씨는 베트남 출신 여성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뒤 한국으로 귀화했습니다. 공단이 많았던 안산에는 이처럼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두 사람은 제주에서 감귤 농사를 지으면서 아이들을 키울 계획으로 제주 이주를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제주시 한림읍에 드디어 집을 마련한 부부는 15일 오전 교회에 들러 인사를 한 뒤 가족을 데리고 세월호에 올랐습니다. 권양의 사연을 접한 태국의 한 네티즌이 7살 오빠와 권양의 마지막 순간을 그림으로 그려 인터넷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물이 차오르는 바닥에 앉은 남자 어린아이가 자신보다 어린 여자아이를 꼭 안고 안심시키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림 아래에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적혀 있으며 또 다른 그림에는 오빠 무슨 일이야 라고 묻는 권양에게 오빠가 다 괜찮아질 거야 약속할게 라며 안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인터넷 곳곳으로 퍼져나가며 전 세계 네티즌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진짜 가슴이 아프다. 정말 선장이란 사람은 먼저 살겠다고 나오고 나이 어린 선원은 학생들 구하다 먼저 가고 저 어린 지연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 하며 걱정스러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볼 때마다 눈물이 난다. 아이들 부모들 다 어떡하냐. 남은 모든 사람들 모두 가족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되길 해주셨고요. 미치겠다. 삼자인 나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가족은 오죽할까. 1살밖에 차이 안 나는 오빠도 저 어린 것 살리겠다고 구명조끼를 벗어줬다는데 하다못해 선장이란 분은 본인 목숨 소중해서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버리고 자신만 구조선에 탑승이라니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하고 간절하고 그렇다. 얘들아 반드시 살아있어라 꼭 하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결혼을 앞둔 선상 커플의 이야기도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선내에서 불꽃놀이를 담당했던 선상 아르바이트 직원인 김기웅 씨와 세월호 승무원인 정현선 씨는 28살 동갑내기 커플이었습니다. 올 9월 결혼을 약속했던 두 사람은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김기웅 씨는 제대한 뒤 배 위에서 불꽃놀이 진행 요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세월호 승무원이던 정현선 씨를 4년 전에서 만나 교제를 이어왔으며 올해 김기웅 씨가 대학을 졸업하면 가정을 꾸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일인 16일 기웅 씨는 세월호가 아닌 다른 배에 승선할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이벤트 일정이 잡히면서 15일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으로 되돌아왔고 그날 저녁 세월호에 승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남은 생에 불꽃을 채 터뜨려 보지도 못하고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기웅 씨와 함께 예비 신부인 현선 씨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9.4일생으로 구조된 김 씨의 친구는 물이 들어찬 마지막 순간까지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양가 부모들은 곧 영혼 결혼식 일정과 절차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사연들이 더해져 안타까움이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트위터에 올라온 다양한 의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배가 많이 기울어 기관실에 전화해 탈출을 지시한 다음 선원들만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이용해 3층으로 내려가 선원들을 다 만나서 그대로 해경 단정을 타고 탈출했다라는 세월호 기관장 박모 씨의 말을 인용하면서 할 말이 없다는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아들의 시신 앞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다음 생엔 돈 없고 힘없는 이 애비 아들로 태어나지 말거라. 다음 생엔 우리 만나지 말자 라는 이야기 남겼다고 해주셨고요. 기성세대가 수십 년에 걸쳐 몸으로 익힌 삶의 교훈들을 일주일 만에 압축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파하는 중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모든 사람의 책임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 물타기다. 그 사건을 야기한 자들의 책임을 분명하게 한 점의 의심 없이 밝혀내는 것이 먼저다. 그런 다음 그와 연계된 모든 제도와 관행에 대한 수술이 뒤따라야 한다. 오래 지속적으로 고쳐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광우병,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그리고 이번 세월호 사건. 다음과 같은 박정희 대통령의 어록이 생각납니다. 바르게 알도록 하고, 바르게 판단하도록 하고, 바르게 행동하도록 하는 무거운 책임이 바로 우리 언론에 있다 라는 걸 남겨주셨고요. 시신으로 돌아온 딸, 이전에 딸의 핸드폰에서 20문 20답을 보았더니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다 라고 쓰여 있었다고. 아빠가 너 때문에 행복했고 용서해달라고. 다음 생에는 좋은 아빠 만나 라고 하시는 마음이 어떨지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2012년) 유람선 코스타 콩코르디아호가 좌초됐다. 이 배의 선장은 승객들이 대피하도록 조치도 하지 않고 구명보트를 타고 배에서 도망쳤으며 육지에 상륙한 다음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다 붙잡혔다. 이탈리아 법으로는 2500년을 선고할 수도 있었다고 한다며 해외 사례도 들어주셨고요. 이번 사건을 잊지 말거라. 전에도 그러하였듯이 이번 일을 이때만 불태우고 지나간다면 다음번에도 이런 일이 필시 일어날 터. 얼마 되지 않은 역사라고 후에 잊어버리지 말거라. 이것도 역사이니라. 역사를 기억해 두고 알아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터라는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의견으로 적에 맞서려면 대중들의 한없는 증오를 활용해야 한다.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믿게 된다 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혼자 도망가는 리더에 대한 개탄이 그런 짓을 단념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구조 개편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각자 도생 사고관이 정당화되어 결국 다음 상황에서 혼자 도망갈 리더만 늘어날 따름이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학교 후배들이 그런 일을 당해서 가족들 다음으로 그 누구보다도 더 걱정하고 착잡하고 안타까워할 텐데 왜 루머라고 오르락 내리락 하나요? 민혁 오빠도 우리한테 수시로 소식 전하면서 많이 힘들 거예요. 제발 진정 돌아오길 원한다면 다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믿어요 라고 남겨주시며 기적을 바라고 계셨습니다. 온 국민을 시리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효일 기자는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네, 저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슬픈 마음에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탄스럽고 사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에게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이 재앙과 같은 이 대참사가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함께 가는 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기가 언젠간 낫듯이 열이 나면 언젠간 식듯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간 날 거라 믿는다.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